정보가 있는 시사 토크쇼 장윤선의 팟짱. 색깔 있는 인터뷰. 색깔 있는 인터뷰 시작하겠습니다. 전북 순창군의 한 마을이 메르스 확산 때문에 현재 통째로 격리된 상황입니다. 바로 이 마을의 70대 여성이 메르스 1차 양성 판정을 받았기 때문인데요. 오늘은 전북 순창 지역의 한 마을 이장님을 전화로 연결합니다. 이장님 나와 계신가요? 예. 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시다고 여쭙기도 참 민망한 이런 상황입니다. 지금 성인식 이장님이신데요. 이장님 저희가 지역은 공개하지 않겠습니다. 또 다른 파장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요. 지역은 공개하지 않고 이장님 존함만 저희가 공개를 하는 걸로 했는데요. 자, 우선 이 마을 언제부터 이렇게 출입 통제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까? 지금 5일부터인가 아마 그럴 거예요. 네. 4일날 그 환자가 가가지고. 네. 네. 지금 동네에는 어떻게 상황이 어떻습니까? 마을은? 동네 상황은 나가는 길은 완전히 차단이 돼가지고. 네. 지금 들어오고 나가고 안 돼요. 지금 완전히 마을이 지금 고립이 되어갖고 있어요. 아이고, 이런. 전체 지금 주민이 한 몇 분 정도 되세요? 전체 한 주민이 한 130명 정도. 네. 아니 그러면 지금 130명 모두가 지금 전원 이 마을에서 나가지 못하고 오도 가도 못하는 상황이 돼버린 건가요? 예. 대개 지역 경우에는 연세 많으신 분들이 많아서 편찮으실 때 치료받으러 또 좀 읍내도 나가고 이렇게 하셔야 되는데 지금 그런 것도 지금 못하고 있는 이런 상황입니까? 예. 그런 거 못 나가요. 못 나가고. 네. 보건 요원들이 지금 오전에 한 번, 네. 오후에 한 번 열 측정하고 그렇게 지금 확인을 하러 다니거든요. 네. 그러면서 이제 당뇨약이나 간단한 약 같은 것은 의료원에서 네. 저기 해갖고 갖다 준다고 온 것 같아요. 예. 아니 그러면 약은 그렇게 이제 간단한 약은 하는데 갑자기 편찮으시고 이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근데 아직 그런 상황은 네. 안 와서 이제 모르겠어요. 그런 상황이 오면 이제 또 나가더니 뭔 조치가 있겠죠. 네. 그러면 보건 당국 관계자들은 어떻게 하고 마을에 돌아다니나요? 제대로 복장을 하고. 네. 마스크 하고. 제대로 안경 입고. 네네. 그렇게 안전하게 돌아다니죠. 마을 주민들은요? 마을 주민들은 지금 다 마스크 쓰고 다녀요. 마스크를 나눠줘가지고. 네. 다 마스크 쓰고 다녀요. 근데 지금 한창 이건 침으로해서 주로 많이 옮긴다고 보잖아요. 말 과정에. 네네. 공기로서 전파가 안 되고. 예. 그러면 지금 한창 농번기라서 지금 굉장히 바쁜 철 아닌가요? 굉장히 바쁘실 텐데 일은 어떻게들 하십니까? 마을에서? 마스크 다 쓰시고 이렇게. 전혀 나가서 일도 할 수가 없죠. 통제가 그게 바로 통제니까. 집 밖으로 아예 못 나가게 하니까 나가서 들에 가서 일도 못 하고. 예, 일 못 하죠. 아이고, 지금 그런 상황인 거군요. 그러면 지금 어떻게 지금 생필품 같은 거요. 갑자기 휴지가 떨어졌다거나 갑자기 설탕을 사러 가야 된다거나 이럴 때는 어떻게 합니까? 그것은요. 네. 지금 물 같은 거. 네. 또 김치 같은 거. 네. 그런 것은 이제 사회단체에서 와가지고 어저께 다 지금 배달이 되고. 네. 또 이제 보건 요원들이 지금 아침 저녁으로 돌자뇨. 네네. 돌면서 자기들 필요한 것을 말하면은 보건 요원들이 다 사다가 그래서 이제 해결을 해주고 있어요. 네, 보건 요원들이 해주긴 하는데 지금 복분자, 오디, 블루베리 수확철이라면서요. 이거 어떡합니까, 이장님? 매실까지 지금 수확철인데요. 네. 지금 찾는 사람이 없고. 또 이제 마을이 고립이 되어 있다 보니까 네네. 그냥 수확을 해야 되는데 그냥 놔두고만 있는 판국이죠. 이거 좀 지나면 또 이게 안 되는 거 아닙니까? 빨리 이제 제때 딱 수확을 해야 그 맛을 보장할 수 있는 건데
예, 예. 아, 이거 복분자, 오디, 블루베리 굉장히 중요한 건데 매실 없으면 이게 음식을 못 하거든요. 매실 꼭 예, 예. 담글 때 철에 딱 담궈줘야 되는데 지금 그 예, 집집마다 매실 담그고 그럴 철인데 이거 큰일입니다. 이게 보통 이만저만 일이 아닌데 자, 이게 사실 그분이 이제 그 감염됐을 가능성에 대해서는 전혀 모르고 있으셨죠. 아, 전혀 모르죠. 그리고 따지고 보면 그분도 피해자죠. 왜 그러냐면은 자기도 거기 아파서 병원에 갔지 그걸 옮기려고 병원에 간 것은 아니잖요. 그렇죠. 네. 그리고 또 여기서 내려올 때도 자기가 그런 거시기가 있다면 내려왔겠어요? 안 내려오죠. 그렇죠. 그러니까 근데 이제 우리 주민들 하는 얘기는 초기에 정부에서 그 단계에서 제대로만 했다면 이렇게 확산도 안 되고 좀 초기에 이것이 소진이 됐을 것 같은데 지금 네. 사방 팔방으로 이제 퍼져 나가가지고 이것을 이제 막으려고 하니까 이제 힘들잖아요. 시간이 지나버려서. 네. 맞습니다. 이게 예, 지금 그런 것이 좀 아쉽다 그 말이에요. 네. 이걸 보면은 네. 자관 초기에 뭔가 참 잘못을 많이 한 것 같잖아요. 자기 이치에서 네네. 이치에 있는 사람들이 네. 그잖아요. 네, 네. 예. 예. 말씀하신 대로 지금 이게 정부가 호미로 막을 거를 지금 가래로 못 막는 이런 상황이 돼버린 것 같습니다. 지금 그 평택 성모병원에 계시다가 삼성 서울병원에 있다가 지금 부산으로 내려간 3차 감염자 이분도 예, 지금 예. 뭐 알 수 없는 수준으로 막 그 확산되고 있는 이런 상황이어서 그러니까 본인도 모르는 사이에 타인들한테 피해를 주는 이런 상황이 계속 속출되고 있는 상황인 거예요. 그렇죠? 예. 참 이게 지금 당장 이게 농사는 철에 딱 맞게 해야 되는데 복분자, 오디, 블루베리 이런 거 지금 당장 수확해야 되는데 그거 하지도 못하고 집안에만 갇혀 계시니 얼마나 답답하실까 정말 저도 그 마음을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자 이렇게 처음에 제대로 하지 못해서 전국으로 그 전염병이 창궐하고 있게 만든 이 상황에서 우리 박근혜 대통령한테 꼭 하시고 싶으신 얘기 있으시면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자관 제대로 그 좀 시스템이 돌아갔으면 좋겠어요. 대한민국이 네. 모든 분야에서요. 네. 자관 시스템만 대한민국은 지금 시스템이 안 돌아간 것 같잖아요. 네. 이렇게 보면은 네. 이게 모든 것이 자기 이치에 있는 사람들이 최선을 다하게 만들려면 자관 지도자부터 자리하자니요. 네. 그래야 그것을 보고 우리가 본따르자니요. 누구들이 안 그러겠어요? 네, 맞습니다. 지금 이장님 그러면 마을에서 제일 급한 거, 시급한 문제는 어떤 건가요? 이를테면 지금 당장 좀 이렇게 정부가 혹은 지자체가 또 보건당국이 좀 해줬으면 좋겠는 거는 어떤 게 있을까요? 말하자면 지금 그 농사 안 진 사람들은 네. 당장에 그 인력시장 같은데 또 목수일 또 그러면 이제 식당일 한 분들이 많거든요. 네. 택시기사도 있고 또 덤프트럭도 있고 네. 근데 그 사람들은 지금 말하자면 그 일을 못 가니까 네. 지금 답답하죠. 예? 그리고 나가서 설령 일을 할 수도 없어요. 나간다고 해도. 네. 왜 그러냐면 써주지를 않으니까 이 고립된 마을에서 나가면은 그자니요. 예. 순창 읍내에 지금 사람들이 없는데 예. 돌아다닐 수가 없죠. 지금 순창 시내가 개미 새끼 한 마리 없는 것처럼 조용해버려요. 아이고. 참. 완전히. 지역 경제도 거의 뭐 완전히 막 마비된 상황이라고 볼 수 있겠네요. 순창이 전체가. 예. 그나저나 또 이게 메르스 때문에 사람들이 또 순창 거 안 먹는다 이럴 수 있을까 봐. 그러니까 순창 농산물에 대해서 또 좀 기피하는 현상 이런 것도 생기지 않을까 좀 걱정인데요. 그런 것도 좀 우려가 크시겠어요. 아, 그러죠. 근데 이 메르스란 것은 네. 예를 들어서 그 지상을 보면 알지만 이 공기 전파가 안 되고 거의 다 지금 병원에서 전파가 됐잖아요. 네네. 돌아다니고 밖에서 밖에서 안 되고 네네. 그 환자가 돌아다니 갖고 네. 밖에서 안 되고 전부 지금 병원 내에 일정한 공간에서 지금 그 감염자가 많이 이루어졌잖아요. 네네. 예, 그런 것은 별로 걱정들을 안 하셔도 되는데 사람이 이런 일이 있고 되면 그냥 위축이 되어버리잖아요. 네.
몸을 움츠리고 맞습니다. 이제 그런 점이 좀 이제 시간이 가면 풀리겠죠. 네. 네. 말씀하신 대로 목수일, 또 식당일, 택시기사, 덤프트럭 기사 정말 생존이 걸린 문제인데 이분들이 나가서 돈을 벌어야 좀 가정이 또 집안이 살림이 좀 되는 건데 이게 참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다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지역에 아이들도 많이 있나요? 학교 다니는 학생들. 예, 아이들도 있죠. 학교도 지금 못 가고 있잖아요. 애들이요. 예, 예. 전부 텔레비전만 보고 있겠네 집에서. 예, 예. 공부해야 되는데 이것도 걱정이겠어요. 엄마들 입장에서는. 나가서 들에 가서 일을 해야 되고 또 아이들은 학교 가서 공부를 해야 되는데 이놈의 메르스 때문에 애들은 학교를 못 가. 엄마는 나가서 일을 못 해. 아빠도 또 나가서 돈도 못 벌어. 참 이게 집집마다 큰 문제가 아닐 수 없다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이장님 오늘 말씀 정말 잘 들었고요. 혹시 끝으로 꼭 하시고 싶으신 말씀 있으시면 우리 국민들께 하고 싶으신 당부 있으시면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자관 메르스가 전국적으로 와가지고 우리 국민들이 상당히 힘든데요. 네. 자관 빨리 이 메르스가 퇴치가 되어가지고 그 좋은 날이 빨리 왔으면 합니다. 그리고 우리 마을 그 주민들도 너무나 지금 고통을 받고 있는데 더 이상 확진이 안 되어가지고 빨리 2주가 지나서 현업에 복귀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네, 이장님 오늘 말씀 정말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지금까지 순창 성인식 이장님과 함께했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오마이뉴스 장윤선 기자가 진행하는 팟캐스트 팟짱을 듣고 계십니다. 술 한잔 걸치셨네. 오이들이 운전 불러드릴게요. 불러봐! 1688 오이오이 1688 불러주세요. 1688 오이오이 대리운전. 1688 오이오이 불러주세요. 1688 오이오이 대리운전. 처음 이용하시면 만원 상품권 드려요. 1688 오이오이. 전혀 다른 뉴스. 자, 이어서 이번에는 부산으로 가보겠습니다. 오마이뉴스 지역공동체부 정민규 기자를 연결합니다. 정 기자 나와 계신가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지난주, 이번 주 고생 많으십니다. 지난 금요일에 팟짱하고 연결할 때만 하더라도 사실 부산은 메르스 확진 환자가 없다. 그리고 의심 환자도 없다. 이렇게 사실상 메르스 청정 지역이다. 이렇게 취재 결과를 말씀해 주셨는데요. 주말 사이에 입장이 바뀌었습니다. 양성 판정을 받은 환자가 나왔죠? 네, 그렇습니다. 지난 6일입니다. 부산에서 첫 메르스 양성 판정을 받은 환자가 나왔습니다. 비교적 여유를 갖고 있던 부산시는 토요일 밤 관련 공무원들을 긴급 소집해 대책 회의를 열었고요. 저 역시 그 소식을 듣고 급하게 시 재난상황실을 찾아서 대책 회의를 지켜봤습니다. 주말 사이 부산은 정말 바쁜 시간을 보냈는데요. 일요일에는 부산시가 환자의 이동 경로를 발표했습니다. 먼저 부산시의 발표부터 들어보시죠. 우리 부산시를 그야말로 메르스 청정지역으로 만들기 위해서 각 의료기관들과 협조를 해서 여러 가지 노력을 해왔었습니다. 그러나 시 차원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저희들 보건환경연구원의 자체 조사 결과 양성으로 판정된 환자가 한 명 생김으로 인해서 새로운 특단의 조치가 필요한 그런 상황을 맞게 되었습니다. 시, 구, 군, 보건당국 등 위기관리 노력 자체적으로 중요하지만 의료 분야 전문가와 경찰, 소방 등 유관기관 그리고 정부 중앙부처의 공조체제가 그 어느 때보다도 절실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렇게 우리 그 상황실장인 건강체육국장이 자세한 그 경로와 여태까지의 상황을 자세하게 언론이 있는 자리에서 공개를 한 이유도 정보 공유를 통해서 우리 시민들이 그 실상을 정확하게 알고 나름대로 대처를 하기 위한 그런 생각에서 이렇게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무엇보다도 질병관리본부나 또는 보건복지부와 긴밀히 협조하되 관련 정보를 최대한 자세하게
공개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울러 홈페이지 등 가용 홍보 매체를 활용을 해서 메르스 관련 정보는 물론이고 시 조치 사항, 각종 그 행사 추진 여부도 실시간으로 정보를 제공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다만 정보 제공 시 혼선이 발생하지 않도록 창구를 일원화해서 하겠다는 그런 말씀도 드립니다. 네, 서울시와 마찬가지로 부산시도 직접 메르스 통제를 하겠다 이렇게 나선 것이나 다름이 없다고 생각이 좀 되는데요. 지금 상황은 어떤 건지 구체적으로 좀 얘기를 해보도록 하죠. 자, 우선 환자의 감염 경로가 어떻게 되는지 설명을 좀 부탁드립니다. 네, 메르스 양성 판정을 받은 환자는 올해 61세의 박아무개 씨입니다. 박 씨는 지난달 26일부터 28일까지 서울 삼성병원 응급실에서 14번 확진자의 옆병상에 입원해 있던 친척을 간병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안타깝게도 그 친척은 결국 지난 28일 사망을 했는데요. 메르스는 아니었고 평소 알아오던 다른 질병으로 인한 사망이었습니다. 이후 박 씨는 경기도 부천에서 장례식에 참석했고 이후 몸이 아프기 시작해서 1일 부천 시내의 한 의원을 찾아 방문 진료를 받았습니다. 2일에는 오전 9시 30분께 강명역에서 KTX를 타고 정오쯤 부산에 도착했습니다. 네. 부산에 도착해서는 지하철을 타고 자택까지 이동했고요. 그날 저녁 식사는 집 근처 식당에서 한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그리고 저녁을 먹고 나서도 몸 상태가 계속 안 좋았던지 이날 약국을 찾았던 것으로도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3일 오후 2시에는 집 근처인 괴정동 이몽섭 내과 의원을 찾습니다. 여기서 의사의 권유로 택시를 타고 서구의 동아대병원에 그 응급실을 찾아가는데요. 네. 여기서 격리실에서 진료를 받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동아대병원은 박 씨가 메르스와는 관계가 없다고 보았고 박 씨는 이날 밤 10시 10분 택시를 타고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래도 박 씨의 몸 상태는 호전이 되지 않았고요. 다시 다음 날인 4일 동네 의원을 찾은 뒤 집에서 링거를 투약했습니다. 그 다음 날인 5일까지는 별다른 외부 활동 없이 집에 머물렀는데 5일 밤 경기도 부천시 소사보건소에서 박 씨와 함께 친척을 간호했던 조카가 메르스 의심 증상을 보인다는 사실이 전해집니다. 네. 관할보건소는 5일 밤 박 씨의 집을 찾아 밤 11시 40분 체온을 체크했는데요. 이때까지만 해도 체온은 정상치인 36.5도였다고 합니다. 네. 그런데 다음날 그러니까 6일이죠. 조카가 메르스 양성 판정을 받았고 박 씨 역시 오전에 다시 체온을 재보니까 36.7도의 발열 증상을 보였다는 겁니다. 구토 증상도 함께 보였고요. 그래서 박 씨는 토요일 오전 11시 50분 격리병실로 이송이 되고 부인은 자택에 격리가 됐습니다. 같은 날 오후 박 씨의 혈액을 검사한 부산시 보건환경연구원이 메르스 양성 판정을 내리면서 부산의 첫 메르스 양성 환자가 공식적으로 확인되게 됐습니다. 네, 말씀하신 경로가 굉장히 깁니다. 자, 우선 이 환자가 지난 1일 부천 시내의 한 의원에 가서 방문 진료를 받았기 때문에 부천 시내 그 의원, 이 의원은 어디로 확인이 좀 되고 있습니까? 여기에 대해서는 일단 부산시가 아직까지 확인을 해주지 않고 있어요. 네. 거기 그렇지 않고 이제 부산 지역 의원하고 병원만 지금 공개가 된 상태거든요. 그러면 이것은 부천시에서 공개를 해야 될 대목인 것 같기도 한데요. 어찌됐든 지금 보면 부천 시내 한 의원을 다녀갔고 이때 어느 환자들이 어떻게 있었는지, 일일 몇 시에 있었는지, 그리고 그 의원이 공개되어야 그 당시에 그 병원에 가 있었던 그 의원에 있었던 다른 환자들이라든가 방문자라든가 그분들이 다 메르스인지 아닌지 확인을 좀 받아봐야 될 것 같고요. 광명역에서 KTX를 탔습니다. 결국엔 KTX를 통해서 이 메르스가 수도권에서 부산까지 가게 되는 결정적인 역할을 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드는데, 그럼 이때 2일 오전 9시 30분께 광명역에서 KTX를 타고 부산역까지 간 승객들에 대한 또 역학조사가 있어야 되는 것은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들기도 하는데요. 지금 그러면 부산 괴정동의 이몽섭 내과 그리고 동아대병원 이쪽에서는 지금 그 메르스에 대해서 어떤 입장을 좀 밝히고 있나요? 일단 그 관련된 의료진과 네. 환자분들이 네. 지금 격리가 된 상태입니다. 이몽섭 내과에서는 부산시가 밝힌 바로는 밀접 접촉자가 8명이 있었고요. 네. 그리고 동아대병원 같은 경우에는 의료진 9명이 밀접 접촉을 했는데 네. 동아대병원 같은 경우는 의료진이 그 개인 방호 장비를 모두 갖춘 상태여서 부산시 입장에서는 그 메르스 감염에 대한 우려는 덜 수 있지만 일단
좀 메르스가 번질 수 있다는 위험이 있기 때문에 격리 네. 조치에 들어간 상태입니다. 네, 이 택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택시, 지하철 택시 이런 부분들은 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정말 참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자, 무엇보다도 이 환자가 서울 삼성병원에서 감염됐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네. 예, 그렇다면 질병관리본부나 삼성 서울병원에서 혹시라도 감염 위험이 있을 수 있으니 조심하시라라거나 감염 가능성이 있다 이런 정보를 사전에 들은 바 있다고 하던가요? 그러니까 이를테면 이 환자는 언제부터 자신이 이 메르스의 감염 여부를 알고 대책을 마련하고 이렇게 했을까요? 앞서 조금 설명을 해주시긴 했는데 좀 더 구체적으로 답변을 좀 부탁드릴게요. 네, 그게 가장 아쉬운 부분입니다. 네. 이 부분에 대해서 저도 확인을 해봤는데 일단 부산시는 관련한 연락을 받은 바가 없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부산시의 해명을 들어보면 서울 삼성병원에서 박 씨에게 메르스를 전파한 14번 환자가 확진 판정을 받은 건 5월 30일인데요. 네. 박 씨가 옆병상에 친척을 간호했던 것은 26일부터 28일까지였다는 거죠. 즉 14번 환자가 확진이 되기 전에 네. 박 씨가 병원을 다녀가서 감염 여부를 확인하기 힘들었다는 겁니다. 또 그동안 B병원으로만 불리던 삼성병원이 메르스 감염자가 다수 발생했다며 정부가 공식적으로 공개한 것이 사실 어제다 보니까 네. 박 씨 역시 제대로 알기가 어려웠다는 거죠. 즉 어떻게 보면 초기에 감염 환자와 그들이 입원했던 병원이 제때 공개가 되지 못하면서 이를 키웠다는 인상을 피하기 어려울 듯합니다. 네, 말씀하신 대로 정말 초동 대처에 대한 아쉬움이 계속 커지고 있는 상황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자, 그럼 현재 부산시는 어떻게 메르스를 좀 대응하고 있나요? 네, 부산에 내려와서 박 씨는 양성 판정을 받기 전까지 닷새 동안 시내 곳곳을 누비고 다녔는데요. 일단 박 씨가 방문했던 병원과 약국, 식당은 부산시가 어제 공개를 했습니다. 네. 부산시는 의료진과 환자 그리고 박 씨의 부인이 운영하는 주점의 직원 등에 대한 격리 조치를 내렸고요. 네. 박 씨가 방문한 장소에 대한 역학 조사에도 들어간 상태입니다. 문제는 이처럼 특정할 수 있는 사람들이 아니라 누군지 모르는 그러니까 부산시는 불특정 접촉자라고 밝히고 있는 다수의 시민들입니다. 네. 부산시가 파악한 걸 보면 박 씨는 KTX를 타고 부산에 도착해서 네. 지하철을 타고 집에 갔고 이후 아파서 병원에 왔다 갔다 할 때는 택시를 탄 것으로 확인이 됐거든요. 네. 그런데 우리가 지하철이나 택시를 탈 때 비행기처럼 신분증을 내고 타는 게 아니다 보니까 그렇죠. 누가 그 시간에 그 장소에 있었는지를 특정하기가 굉장히 어렵다는 겁니다. 일단 부산시는 개인 택시 조합과 법인 택시 조합에 택시 기사의 인상착의 같은 걸 알려주고 확인에 나섰는데 네. 확인이 쉬운 상황은 아니라고 합니다. 지하철을 탄 승객도 일괄적인 확인이 어렵다 보니까 언론은 물론 부산시 공식 SNS를 통해서도 그 시간대 박 씨와 함께 지하철을 탔을 것으로 보이는 시민들의 신고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네, 말씀하신 대로 KTX, 지하철, 택시 이렇게 대중교통을 이용해서 이 환자가 그리고 또 닷새 동안이나 부산 시내 곳곳을 누비고 다녔기 때문에 도대체 이분하고 접촉했을지 모를 불특정 다수의 접촉자가 누군지조차도 확인할 수 없는 이런 상황입니다. 따라서 이 사람의 이동 경로를 타임테이블로 쭉 만들어서 구체적으로 밝혀줘야 개인적으로라도 내가 그 시간대 그 병원에 있었다. 내가 그 시간대 지하철에 탔었다. KTX를 탔었다. 그 택시는 나였나 보다라고 생각할 수 있도록 좀 정보가 정확하게 공개돼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자, 그나저나 이 양성 환자 이분에 대한 확진 판정은 언제쯤 구체적으로 나올까요? 네, 부산시는 아무쪼록 확진 판정이 빨리 나오기를 바라고 있는데요. 메르스가 부산만의 문제가 아니다 보니까 질병관리본부도 검사 대기가 너무 많아서 검사가 계속 지연이 되고 있다고 합니다. 일단 오늘 중으로는 나오지 않을까 하는데 사실상 질병관리본부랑 부산시 보건환경연구원이랑 같은 검사 방식을 쓰기 때문에 확진이 나올 것으로 부산시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산시는 질병관리본부의 확진 통보 이전에라도 박 씨를 사실상의 확진 환자로 보고 대응을 하겠다는 방침입니다. 근데 그나마 다행인 것은 박 씨와 닷새간 같이 생활한 부인이 어제 한 검사 결과 메르스 음성 반응을 보였다는 겁니다. 만약 부인의 감염이 확인된다면 병원 밖에서 감염된 국내 첫 지역사회 감염이 되는 거라서 보건당국이 바짝 긴장을 했는데요. 일단은 한숨을 덜게 된 셈입니다. 네. 5일을 함께 생활했던 부인이 메르스에 감염이 되지 않았다는 말은 다른 곳에서 박 씨가 메르스를 옮겼을 가능성이 낮다는 의미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네. 박 씨 역시 지금까지는 특별한 증상을 보이지 않고 있다고 합니다. 부산시는 고비를 오는 18일로 보고 있습니다.
최대 잠복기인 15일이 지나는 날이 이날인데 이때까지 추가 감염자가 나오지 않는다면 우려했던 지역사회 감염은 막을 수 있을 듯합니다. 일단 부산시는 확인된 접촉자는 자택 또는 시설의 격리에 관리에 들어가고 확인이 안 된 지하철 이용 시민이나 또 택시, 기사의 경우 시민들의 신고를 유도한다는 방침입니다. 네, 지역사회 감염이 났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게 또 이 메르스가요, 이 여성들 그리고 또 이제 청소년 또 그 아이들에게는 조금 더 강한 이런 반응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나이가 많은 고연령대의 남성이 취약한 것으로도 또 전해지고 있어서요. 그와 관련해서는 저희가 김익준 교수님을 통해서 좀 더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고요. 자, 그나저나 그동안 메르스 청정 지역으로 알려졌던 부산이 주말 사이에 확 바뀌었습니다. 시민들은 좀 어떤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까? 시민들은 그야말로 뭐 충격 그 자체죠. 사실 부산이 현재 메르스가 전국적으로 퍼지고 있다고 하지만 사실상 부산이 좀 전국적인 이슈에서는 지켜보는 입장이었는데 네. 이 주말 사이에 우리의 문제가 돼버린 거죠. 부산 시민들 입장에서는. 예. 네네. 그래서 부산 시민들 같은 경우 밖에 거의 찾아볼 수가 없을 정도로 인파도 많이 줄었고요. 네. 예. 그리고 부산시 공무원 사회 내부에서도 부시장급이던 대책본부장이 시장급으로 격상이 되면서 시 공무원들도 상당수가 평일같이 출근해서 대책 회의를 나누고 대책 마련에 고심하는 분위기입니다. 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오마이뉴스 정민규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마이뉴스 시민기자 김종술입니다. 직업기자들은 국회나 경찰서 같은 곳에 출입하는데요. 제 출입처는 금강입니다. 매일 차를 몰고 강으로 출근합니다. 그래서 물고기 떼죽음, 홍산성 붕괴, 큰빛 이끼벌레와 같은 특종도 할 수 있었습니다. 혹시 하고 싶은 말이 있으신가요? 내 주변의 불합리에 분노하고 계신가요? 오마이뉴스에서는 모든 시민이 기자입니다. 저처럼 일개 시민도 세상에 말할 수 있습니다. 시민기자로 활동을 해주세요. 혹시 장윤선의 팟짱과 오마이뉴스를 공짜로 보기 민망하신가요? 매월 자발적 구독료를 내는 10만인 클럽에도 관심을 가져주세요. 정보가 있는 시사 토크쇼 장윤선의 팟짱.